안녕하세요. 원전의 적 조국인 정재 김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네. 강원도가 변화됩니다. 바뀌어요? 네. 왜요? 아직도 몰라요. 아, 몰라요. 그치? 네. 무려 아니 이게 628년 만에 바뀌는 거래요. 128년 600년 전. 몇 년이야? 1300 뭐 아무튼 뭐 하여튼 거시기 그쵸. 조선 건국 언제예요? 그거 그 시기 아닐까요? 1300 위화도 해군이 언제냐? 네. 조선. 아무튼 굉장히 네. 오래죠. 네, 이게 아마 조선 되면서 그 강원도로 바뀌었던 거겠죠? 그때 처음 아마 강원도란 뭐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나 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강원도의 네. 강 어디예요? 뭐야? 강릉. 원은 원주. 춘천 없습니다. 뭐야 이게? 한번 기강 한번 잡고 네. 시작하는 거죠. 하여간 628년 만에 뭐 변화란 건 이름이 바뀐다는 거죠? 그쵸. 네. 강원 특별자치도로 이제 내일부터죠? 네. 아 그렇네. 네. 일요일부터. 맞아요. 10일부터. 11일. 11일. 11일부터. 네. 이름이 길어진다. 뭐야 7글자네? 오. 3글자에서 7글자가 된다. 아, 그럼 이거 뭐 어디 동사무소 가서 쓰거나 이럴 때도 맞아요. 아, 바꿔야 돼? 맞네. 아, 이거 강원 특별자치도 지금부터 이게 아마 이 바뀐 다음부터 이제 민증 같은 거 갱신하시면 강특도로 나올 거예요. 아 진짜? 아, 이게 근데 강특도예요? 아니면은. 강원특별자치도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플레임으로 나오는데 제가 편의상 부르기 편의상 강특도로 아,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네. 물어본 거예요. 이게 약간 뭘요? 그 줄인 게 약간 공식 그건지. 음식 약칭은 아마 강원자치도로. 그쵸. 아. 줄여도 5자야 근데. 야. 네, 너무 길어. 그러니까. 강자도. 근데 강특도면 너무 강릉만 살려주는 느낌이잖아. 아, 그래요? 원특도. 그냥 강원도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줄일 때는 그냥 강원도로 쓰고. 그러니까. 어렵다 어려워. 하여간 네. 600년 만에 이제 변화라던데 실감이 좀 나시나요? 아직은 잘... 질감이 너무 납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오, 의외인데? 어떤 점에서? 어떤 점에서 잘못하면 제가 오늘 출근할 뻔했기 때문에. 아. 그쪽에선 또 난리겠군요. 그럼요. 제 삶과 아주 밀접해 있습니다. 이건. 그 맞아. 그러면은 사명 네. 바꿔요? 사명이 이게 어쨌든 저희나 이제 그 상대지나 네. 강원이 들어가잖아요, 둘 다. 네네. 근데 네. 어쨌든 이게 그 언론법상 이 회사가 이미 등록이 돼 있는데 그 이름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청해가지고? 그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요? 이름을 바꾸는 게. 강원특별자치 도민일보 안 돼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이름 바꾸는 쉽지 게.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는 약간 꼼수 아닌 꼼수로 어머. 그 이제 밑에다가 붙였어요. 뭘. 약간 뭐 강원특별자치도로 나아가는 뭐 강원도민일보 이런 식으로. 슬로건으로 대체했구나. 꼼수로 꼼수로. 하여간 지역 언론들은 엄청나게 이거를 뭐 대서특필을 하고 그쵸. 거의 뭐 호혜까지 찍을 기세인데 그렇죠. 특히 뭐 강원도는 뭐 아주 바쁘실 것 같고 바쁘죠. 가장 실감을 많이 하실 것 같고 근데 사실 저희는 뭐 지금 뭐 강원도의 수도에 지금 계시니까 네. 춘천에 계시니까 뭐 실감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수부도시. 그러니까요. 이게 무려 수부도시. 현수막이 돼 있더라고요. 아주 자존심이죠 또 춘천에. 네. 근데 이 원주는 아직 물론 원주도 현수막이 대단히 많고 또 언제입니까 수요일에는 또 막 드론 쇼를 해가지고 맞아요. 거의 드론까지? 10,000명 넘게 네. 왔는데 댄싱 공연장에서 뭐 아무튼 그런 열기는 뭐 상당히 맞아요. 이 타오르고 있긴 한데 관주도로는 많이 이제 되고 있긴 한데 그쵸. 과연 우리 일상 속에서 그렇죠. 나는 한 번도 내 주변인하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은 맞아요. 없는 것 같아. 맞아요. 야, 저도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됐네. 저도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기사를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강특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사실 일상에서도 별로 이렇게 얘기할 일도 없고 뭐 공적 자리에서도 사실 뭐 그냥 뭐 뉴스에서 듣는 정도 이 맞아요. 정도라서 뭐 저희도 한번 이제 알아보는 겸 해서 맞아요. 이걸 오늘 좀 그렇죠. 준비를 해봤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를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근데 이실 짓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 전문가로 나온 건지는 방금 알았습니다. 하여간 뭐 어디서 주워 들은 거라서 네. 오늘 좀 한번 잘 좀 풀어주시기를 네. 부탁드리면서 저희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편 절망편으로 네. 한번 원자는 척 76회 2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이슈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그게 뭔데?
네, 그러면 어쨌든 강원특별자치도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강원특별자치도 뭐가 바뀌나? 특별자치도가 뭐냐? 네. 특별한 자치도입니다. 그럼요. 이게 이제 특별법을 일단 만들고 특별법에 따라서 고도의 자치권을 여기다 이제 부여를 해주는 거죠. 너네는 한번 하여간 자치적으로 뭐 해봐라. 뭐 동어 반복 같은데 하여간 그렇게 답니다. 특별하게 자치해봐라. 특별자치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네. 이제 처음 만들어진 건 이제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장 유명하죠. 네. 그쵸. 특히 이 제주는 이제 국제도시 어떤 특수성을 반영해서 처음 이제 됐고 권한을 상당히 많이 줬어요 이때는. 맞아요. 그래서 도지사가 이제 시장도 임명할 수 있죠.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그리고 경찰도 이때 처음 자치경찰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을 했어요. 지금은 뭐 자치경찰제가 다 그쵸. 확대가 됐지만. 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례고. 그 다음에 이제 2012년에는 여기는 도는 아니지만 세종특별자치시가 또 탄생을 했죠. 이때는 이제 행정 분권의 특수성을 맞아요. 살려가지고 이제 만들어졌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여기에 이은 세 번째 특별자치단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또 특징 중 하나는 이제 유일하게 이제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게 된다. 18개 시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게 되는 거죠. 세종시는 없잖아요. 이런 자치단체가. 아, 그쵸. 네, 제주도도 없단 말이죠. 다 시장을 임명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우리 강원도는 18개 시군이 다 독립적으로 또 남아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실험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게요. 야, 안 그랬으면 18개 시군에 시장과 군수를 임명해야 돼. 그러면은 야 이거 또 어디 뭐 도청에서 뭐 국장하시던 분이 그러니까 날라오고 야. 옛날 우리 약간 뭐 50 시절 느낌 났겠죠. 그러나 아, 진짜 약간 그런 공국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약간 그러나 중세 시대. 나름 또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뭐 이따가도 얘기 나오겠지만 하나의 주 같은 느낌이죠. 미국의 주 같은 스테이트 느낌이 나는 거죠. 네네. 각자의 도시가 있는 상황에서 그걸 또 네. 하나로 묶은 또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또 있는 느낌. 그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다. 이게 언제부터 논의가 됐냐면 사실 옛날부터 이제 뭐 논의가 스멀스멀 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건 2021년부터라고 보더라고요. 근데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주로 이제 이때의 논점에 대해서는 접경 지역 중심이었어요. 맞아요. 접경 지역이 이제 뭐 규제라든지 예를 들어 군사적인 어떤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좀 피해를 본다, 불이익을 본다,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럼 뭐 평화랑 좀 담론을 엮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또 그때 뭐 정권도 사실 이런 남북 화해를 좀 그쵸. 추구하던, 계속. 평화를 추구하던 그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해보자라는 논의가 됐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박정아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인데 당시 이제 국민의힘 강원도당의 싱크탱크인 강원미래연구원장이었는데 이때 이 박 원장의 주도로 경제와 산업으로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요. 그러니까 평화는 너무 이념적이다. 경제와 산업 정말 실익이 되는 걸로 하자. 이러면서 미래형 특별자치도를 해보자. 라는 제안이 이때 나오게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급변화하게 됩니다. 이 논의가. 호응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괜찮은데 그거? 이러면서. 군침이 싹 그렇지. 딱 좋은 자리 나온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또 이제 공약으로 이거를 채용을 하면서 채택을 하면서 본격화가 됐다. 또 지방선거 국면에서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도 선회를 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야, 이쪽으로. 이광재 도지사 후보도 사실상 경제산업 관점으로 이제 수용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여야 합의가 되면서 이제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그리하여 이제 작년이었죠. 2022년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의결이 됐다. 처음. 그렇죠. 이게 의결이 되니까 이제 일요일. 이제 내일 바뀔 수가 있는 거죠. 1년 뒤에 이제 시행이 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일단 이때는 선언적 성격이 강한 23개 조항만 담겼습니다. 껍데기만 있었던 거죠. 틀만 짰다. 그냥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다. 뭐 이런 것만 있고 그 세부 조항은 없었던 거예요. 이후에는 이제 개정안 작업을 진행했죠. 이제 내용을 채우기 위한. 그게 뭐 거의 한 1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뭐 맞아요. 어떻게 할 건지를 두고. 그러면서 권한을 얼마나 이양할 건지 또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를 두고 정부 부처와 이제 줄다리기가 쭉 계속 이어지다가 뭐 난리가 나다가 이제 지난달 25일에 우여곡절 끝에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돼서 네. 우리가 이제 이름만 바뀌는 건 아니다. 뭐 전해드렸지만은 맞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요게 이제 요 줄다리기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네. 특히 이제 환경부 뭐 이런 쪽과 산림청 이런 맞아요. 쪽과의 이제 줄다리기 네. 아주 네.
질기게 네. 끈질기게 이어졌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게다가 이때 또 시국이 안 좋았던 게 정세가 안 좋았던 게 여야가 또 이제 굉장히 또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맞아요. 이게 뭐 4월 입법도 안 되고 5월 입법도 안 되고 이름만 바꾸는 거 아니냐? 진짜 출범 이후에 개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극적 그때 뭐 야. 김진태 도지사부터 해서 맞아요. 우리 원광수 원주시장 뭐 네. 육동환 시장도 가지 않았어요? 춘천 갔죠. 다 상경을 해가지고 나가서 천막 시위하고 국회 가가지고 네. 말이야. 또 천막시 전문가 아닙니까? 또 김진태 도지사 예전부터 원래 천막도 쳐본 사람이 친다고. 그럼요. 한 번 쳐보는 게 어렵지. 맞아요. 계속 쳐보는 거 쉽거든요. 그리고 그 딱 타이밍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언제 쳐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그 밀어붙일 때는 안다. 해야 되고 약간 그러니까 이게 또 검사 출신이고 또 정치인이니까 맞아요. 뭐 역시 잘 본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 언론에서 김진태 지사의 정치 승부수 빛났다. 정치를 굉장히 또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어쨌든 정치력. 알겠습니다. 할만한. 네. 하여간 현재 특별법 조항은 그래서 84개가 됐습니다. 많이 좀 이제 내용이 채워진 거죠. 근데 원래 강원도 정부 또 강원도 교육청 또 18개 시군이 제출한 이제 이것 좀 해주십사 했던 특례는 490개였어요. 사실 맞아요. 아니 다 냈던 거지. 진짜 이럴 거면은 독립해 그냥. 해줘. 뭐 이런 느낌이었어. 사실상 이거 다 됐으면 진짜 독립국가 아니에요 거의. 다 가져갈 수 있었는데 네. 당연히 490개가 다 되진 않았고 결국 정리를 했죠. 그래서 137개로 이제 추렸습니다. 뭐 중복된 것도 좀 정리하고 지자체 간에 이제 또 충돌하는 것도 좀 조율을 해가지고 추렸는데 이마저도 이제 137개는 다 반영이 안 된 거죠. 정부 부처들의 또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84개 61.3%만 반영이 됐다. 그래도 이름만 바뀌진 않게 됐다는데 의의가 일단은 있는 거죠. 네네.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원래 제출한 특례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한 6분의 1? 그렇죠. 그 정도? 네. 네. 근데 뭐 이거는 뭐 기대했으면 양심이 없는 거지. 야, 490개가 다 되길 기대했다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하여간 이렇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하는데 이 슬로건이 요거죠.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아니 근데 도시라고 하기엔 너무 크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뭐 좀 그냥 딱 인식이 되도록. 어쨌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제주도도 우리가 뭐 도지만 그쵸. 그래도 약간 이게 뭐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섬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국제 도시 약간 이렇게 하니까 여기도 이렇게 된다. 근데 처음에 제가 기사로 봤을 때는 뭐 국제 도시 뭐 이런 느낌도 들어갔던 걸로 맞아요, 기억하고 맞아요. 슬로건이 한번 몇 번 엎어졌어요. 이게 뭐 정체성 못 담는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슬로건도 사실은 그쵸. 잘 정했냐 이건 잘 모르겠으니까 강원도만의 이게 특색이냐. 미래 산업 글로벌이면 이건 그러니까. 어디든 다 들어가는 사실 슬로건이거든요. 사실 미래산업 할 때 강원도를 떠올릴 분이 전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강원도의 특색이냐 했을 때 또 글로벌 도시 했을 때 강원도를 떠올리는 분이 제주도나 뭐 이런 데가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요? 양양 국제공항 있어요 우리도. 공항은 있는데 비행기가 비행기가 안 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좀 아쉬움이 있다. 차라리 강원도가 내세울 수 있는 뭐 산림이나 뭐 생태 평화 이런 거를 좀 더 강조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의견이 있긴 했지만 네네. 어쨌든 뭐 이렇게 정해졌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지금 출범하는 어떤 관점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런 네. 맥락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영문명은 또 강원 스테이트. 야 요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웅장해진다. 김진태 지사가 거의 주지사처럼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발표를 하더라고요. 거의. 주지사가 되고 싶으신 건 아닌가. 검사 출신 주지사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이제 도지사님이 아니라 주지사님을 표현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 김지사니까 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네. 하여간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됐다.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면 사실 원주통신에서 지난번에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네. 뭐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크게 보면은 환경, 산림, 농림, 군사 분야 규제 해소. 사실 규제 해소가 거의 전부라고 봐도 좋아요. 맞아요. 네. 계속 그게 강조되고 있기도 하고 맞아요. 언론에서도. 네. 그래서 뭐 자치분권 강화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좀 약하다. 자치분권 쪽은 대부분은 규제 해소에 맞춰져 있다. 네. 그래서 어떤 게 돼 있냐 일단 보면은 환경 먼저 볼게요. 환경 이게 제일 뭐 사실 중요하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시, 군 혹은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이제 환경 영향 평가가 일단 있고 또 요거에 따른 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또 있고 그리고 자연 경관 영향 협의가 있고 기후 변화 영향 평가가 있고 또 건강 영향 평가 협의도 있는데 이 권한을 이제 어떻게 보면 도지사가 좀 이양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된 거죠. 다만 이런 와중에도 이제 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고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뭐 입지나 계획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분석하는 이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안 줬다. 요거까지 주면 이거는 뭐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너무 대규모 개발을 막 한다. 무슨 짓 할지 모른다. 이거는 환경부도 이거는 안 된다. 오케이, 이건 오케이. 마지노선이다. 그거 안 줬다. 그리고 환경 영향평가 앞서 줬던 것도 도지사한테 줬던 것도 절차와 기준은 국가 기준대로 그대로 하도록 했다. 아니 그죠. 안 그러면은 강원도만의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아, 로컬 룰로 이거는 강원도 이건 로컬 룰인데 로컬을 봐주셔야죠. 야박하시네. 항상 뭐 축구나 이런 거 할 때도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논란이 되거든요. 근데 요거 안 넘어왔다. 하여간 환경부와 협의해서 국가 기준으로 적용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브레이크는 만들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농림으로 넘어가 보면은 뭐 정호 씨가 또 농림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또 잘 아시겠지만 네. 강원도에 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까지 규제를 받는 불만들이 좀 많다고. 맞아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사실 많지 않은데 근데 그것도- 농지로 규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농지로 규제가 돼 있죠. 네. 특히 뭐 철원 쪽이 좀 많다. 그쵸.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그 요런 불만을 좀 해소하고자 이번 이 특별법에는 도지사가 이제 농촌 활력 촉진 지구를 지정하는데 이게 거의 치트키다 지금 보니까 거의 막강해요 네. 보니까 이 보니까 촉진 지구 내 농업 진흥 지역 옛날에 이제 절대 농지라고 불렀던 네. 그야말로 이제 농림부 장관이 여기는 농사만 지어야 된다 무조건 여기 뭐 지정해 놓은 땅인 것 같죠? 여기를 이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았다. 그래서 어쨌든 요 지구로 지정하면은 이 농지도 네. 뭔가 다른 시설로 쓸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뭐 산업용지가 될 수도 이게 있고. 근데 사실 농민분들한테 좋은 그러니까 건 아니에요. 그래요? 잘못하면 농민판 젠트리피케이션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잘못하면. 네. 그 산업 논리로 약간 맞아요. 그 입장 일단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근데 무분별한 해제를 막고자 해제 총량을 4천만 제곱미터 이내로 설정했다는데 이게 저희는 사실 가늠이 안 되는데 맞아요. 이게 뭐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적당한 규제일까요? 이게 4천만 제곱미터면은? 근데 농지로 봤을 때는 뭐 엄청나게 막 완전 크다라고 보기는 그래요? 어렵고 그래도 좀 브레이크 장치를 좀 해준 거다. 그쵸, 네. 아주 대폭 완화할 수는 없게 해주네요. 그리고 농업 진흥 지역이 아닌 농지, 그러니까 절대 농지가 아닌 농지는 40만 제곱미터에 한해 농지 전용 허가권이 강원도로 이제 이양이 된다. 그러니까 40만 제곱미터 미만은 또 바꿀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굳이 농업 진흥 지역을 설정 안 해도 이거 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꽤 이거는 면적 작아 보이네요. 40만 제곱미터면. 그쵸, 이것도 네. 확실히. 이건 약간 텃밭 정도인가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만 제곱미터가 넘는데 만 제곱미터 넘는 텃밭 이게 동네 우리 뭐 공인 텃밭도 아니고. 농사라는 거는 좀 이게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규모가 어쨌든 크니까. 드론으로 네. 농약 뿌리고 뭐 이런 시대니까. 그쵸. 네? 그래요? 네, 강원도는 그런 게 좀 없긴 해요. 그래요? 드론을 뿌리거나 그런 게. 강원도에 비교해 보면 그때도 4천만 제곱미터 그럼 또 그쵸. 많은 근데 거. 강원도는 워낙 농지 자체가 적으니까 이제 전 남부지방보다는. 네. 그러니까 벌써부터 지역 언론 보면은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쵸. 농지를 좀 뭐 이렇게 네.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뭔가를 바꾼다든지 그쵸, 그쵸. 산업용지로 확실히 우려된 지점도 있지만 기대된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산림은 뭐 강원도의 또 트레이드 마크죠. 그쵸. 산림 비중이 80%가 넘으니까. 네. 사실 농지보다 어떻게 보면 산림의 그러니까. 면적적으로 보면은 네. 그래서 보니까 도지사가 이제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뒤에 직접 역시 또 하나의 치트키가 등장한다. 산림 이용 지능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이 됐다. 요건 뭐냐? 지능 지구 내에는 쉼터, 전망 시설,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 시설 등을 이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된다. 보니까 뭐 궤도 열차 같은 것도 뭐 이렇게 관광용으로 설치할 수 맞아요.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강원도 모든 산지를 소금산 그랜디밸리처럼 아주 단연 열차 타듯이 약간 궤도 그런 열차. 느낌의 다 연결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 뭐 오색 케이블카도 마찬가지로 그거와 연계한 다양한 또 부대 시설을 깔 수 있는 어떤 또 기반이 될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이제 지능 지구 내에는 이제 국유림을 빼고 예를 들어 뭐 이제 지방 정부가 소유한 또 산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용 허가와 또 일시 사용 허가 권한도 그동안은 아마 뭐 국가가 갖고 있었나 봐요. 요것도 강원도로 또 이양이 됐다. 그러니까 산림 관련해서도 강원도의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진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니까 강원도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어떤 농지와 산림에 대한 부분에서의 권한을 주고 그다음에 그걸 개발하기 위한 어떤 시행 조건으로서 환경 규제를 또 많이 이제 풀어준 이 어떻게 세 개가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군사. 군사는 사실 또 강원도가
또 항상 또 불이익의 어떤 그쵸. 대표 아니겠습니까? 항상 이제 억울하다. 우리 안보 때문에 우리 안보의 천병 역할을 하느라 얼마나 철원. 희생했냐. 철원, 인제, 네, 뭐 정선. 그러니까 또 군부대 많고 그쪽은 맞아요. 보호구역도 많고 접경 지역 이제 군부대 최근 이제 또 논란거리 이 접경 지역에 네. 그야말로 저거 소위 말해서 군인들 먹는 거 식량 그거를 급식을 그 원래 농산물 수입 계약했잖아요. 그 그쵸. 지역의 농산물로.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뭐 논란이 되고 부실급식 논란 터지고 이러니까 이제 경쟁 입찰로 바꾸는 바람에 지역 농민들이 이제 난리 났었죠. 그때 한번 뭐 트랙터 가지고 이 가격에는 안 판다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막 찾아가서 집회하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다 농산물 갈아엎고 그냥.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장 이제 어떻게 보면 먹고 살던 그 끝인 셈이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 했을 때 이번에 이제 된 게 지자체에서 이제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를 이제 만들거나 이미 있는 거를 활용해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이제 명시한 거죠. 꼭 해야 되는 건 아마 아닌 것 같긴 한데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도지사가 이제 또 요청을 하면은. 이제 국방부 장관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해야 된다. 안 쓰는 땅을 그러니까 이제 뭐 있냐 뭐 이런 거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도지사가 직접 군사보호구역 조정을 관할 부대장에게 이제 건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굳이 보호할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좀 풀어달라. 이렇게 좀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지금 개발할 수 있는 땅을 긁어서 어떻게 보면은 땅 있는 땅 없는 땅 다 긁어 모아가지고 원기옥처럼. 그러니까요. 요것도 산지도 농지도 군사 지금 그 시설 그 부지도 어떻게든 다 긁어 모아가지고 네. 하겠다. 약간 이런 게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느껴질 겁니다. 아주 규제 완화의 논리가 강하게 지금 작동합니다. 맞아요. 이 밖에 뭐 자잘한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또 살펴보면은 강원 첨단 과학 기술 단지를 이제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소 산업 등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 육성에 또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고요. 또 강원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받아서 과학 기술과 R&D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좋은 걸 하겠대요. 네, 이게 거의 뭐 슬로건에도 담겨 있는 미래 산업 그렇죠. 뭐 이런 쪽과 연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항만 자유무역 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해서 동해안의 이제 기업 유치와 입주 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또 완화를 했고 강원형 자율학교를 또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정규 이제 커리큘럼에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율적으로 좀 자치적으로 좀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뭐 자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뭐 그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조금 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디테일하게 나온 게 아니어가지고 뭐 이 정도까지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농산어촌 유학 특례 이거는 이제 도시에 있는 도시라기보다는 이제 수도권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강원도 지역의 어떤 농촌의 학교로 와가지고 이제 서로 교류하기도 하고 실제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특례가 이번에 반영이 됐다. 네네. 뭐 이게 이전에도 시행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네. 요걸 더 지원할 수 있는 아마 맞아요. 이게 근거가 아마 마련되지 이 않나? 특례가 되면서 이제 뭐 그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농촌이나 이제 어촌에 왔을 때 이제 뭐 거주비를 지원해 준다. 좀 더 재정적으로. 뭐 그런 부분이 더 들어갈 거야 아마. 근데 이게 실제로 좀 많이 오나요? 실제로 유학을? 네. 요즘 진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아. 요새 들어서 왜냐면 이게 어쨌든 이게 아무리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도시나 이런 데는 이제 어쨌든 학생들이 많잖아요. 이런 농촌이나 어촌보다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농촌 같은 데나 어촌 같은 데는 또 약간 학생을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각자만의 특별한 커리큘럼들을 많이 해요. 그게 매력적이다. 뭐 승마를 한다거나 아오. 바이올린을 가르쳐 준다거나 완전 다 그런 쪽이구나. 약간 그런 쪽으로 완전히 오. 특화된 약간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도시에 계시던 분들이 보고 저기 가면은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뭔가 하나 더 더, 좋은 환경에서 그러니까 또 선생님들도 이제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더 잘 봐줄 수 있는 환경에서 서울의 삭막한 도시에서 그쵸. 도저히 누릴 수 없네. 야. 배울 수 없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학교는 원래 학생이 5명이었는데 1년 사이에 뭐 한 50명 가까이로 유학으로. 네. 그 거의 다 그 친구들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없었어요. 거의 다 이제 뭐 외지에서 온
폐교 위기 학교도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살아날 수 그렇죠. 있고 네. 그런 지점은 일단은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물론 뭐 제가 자세히 이 제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 일단 뭐 좋은 면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더 밀어준다는 거니까. 근데 약간 농산 어촌 유학이라 그랬을 때 우리가 약간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랑은 좀 다른 느낌이긴 하네요, 약간. 하여간 뭐 흥미로운 좀 사례인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도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네. 하여간 요런 거는 이제 잘 들어갔는데 빠진 것도 있습니다. 다 못 많죠.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많죠.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게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지역 내 폐수 배출 시설 설치 권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수원 보호구역 근방에 이제 공장 지으려면은 이게 해제가 돼야 되는데 네. 이거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안 돼요. 또 네. 한강수계 수질 오염 총량제. 요것도 공장 지으려면 해제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됐습니다. 네. 사실 둘 다 원주시 정부가 아주 바라던 흥미 아닙니까? 네네. 네. 다 빠졌어 원주시가 원했던 거. 뭐야 이거? 원주시야말로 네. 이름뿐이는. 그러니까. 그래서 원광수 시장이나 이런 분들 드론 보면서 기쁘기도 네. 했겠지만 약간 마음속은 좀 오묘했을 거다. 그러니까. 표정은 웃고 있지만. 한편으로 아니 저는 그래서 네. 이 축하 행사를 왜 원주에서 했을까 싶긴 했었는데 축하할 게 없는데. 약간 달래기용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게 다 돌아가면서 해요. 아, 그래요? 맞아요. 원주에서도 하고. 다 돌아가서 그러니까 원주가 수요일 좀 네. 좋은 날짜에 아, 걸린 거고. 예. 오늘은 춘천에서 했을 때. 네. 아, 이게 돌아가면서. 녹화하는 오늘. 그러니까 정작 네. 중요한 날은 그러니까 성화 봉동이야. 중요한 날은 또 춘천이야. 그리고 앞두고는 가까이. 오늘은 그 강원대 학교에 그 대통령이 왔습니다. 대통령까지 드론쇼 오셨어요? 할 때 대통령 왔어요? 야, 수도는 다르네. 역시 수부도시. 수부도시. 야. 하여간 아니 그러면 그것도 아니네.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요. 원광수 시장 아주 그러니까. 속마음은 아무도 모른다고 지금. 좋아할 게 없습니다. 좋아할 게. 예. 하여간 그래서 이제 원광수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 이게 사실상 지금 상당히 어렵다. 이게 이 특례가 좀 적용이 돼야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단히 어렵죠. 뭐 불온 산다는 안 한다고 치더라도 네. 뭐 서원주역 그 인근에 또 뭐 기업 혁신 파크가 네네. 거기다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해제돼야 돼.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도 벌써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언론을 통해서. 우리 강원특별법으로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뭐 엄청 좋다 해놓고서는 지금 보면은 뭐 반영된 게 없지 않냐. 그쵸. 뭐 이런 얘기가 그쵸. 나왔어요. 앞으로도 이 얘기는 계속 커져갈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항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농산 어촌을 유학을 6일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치악산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 지역사인데 궤도 설치해 우리도. 그것도 국립공원이라도. 아니 그래서 원래 원주가 특례를 많이 안 냈어요. 약간 어. 왜냐면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거야. 야 너네는 삼성 반도체 하잖아. 야 양보해라. 그리고 또 너네 하잖아. 어? 원주 배부르잖아.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원주가 그래 우린 반도체 하니까 반도체만 집중해서 할게. 너네가 그래 해 이랬는데 반도체 빠졌어. 단숨에 빈털털이 됐다.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게 야당에서도 그때 우려를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맞아요. 너무 이거에 어떻게 좀 내야 되는 목매달까. 거 아니냐? 너무 요거에 몰빵하다. 그러니까 너무 반도체에 몰빵한다. 위험 부담이 있다. 근데 결국 지금에서는 조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은 그 우려가 좀 현실이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 다행일 수도 있고요. 하여간. 자, 그다음에 교육 분야. 국제학교 지정 권한을 비롯해서 이제 교육특구, 이른바 이제 글로벌 교육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것도 빠졌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안 되죠. 이건 사실 이 교육 관련된 특례는 거의 다 그 교육청에서 나온 그렇죠. 거거든요. 네. 뭐 교육부, 교육청 여기 특히 교육부 설득하는 거는 한국에서 대단히 어려워요. 맞아요. 네. 가장 난공불락의 교육부 저희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해서 요런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네. 요 뭐 하나만 언론을 잘못하도 그러니까 진짜 민감하잖아 교육. 네. 그러니까 정권의 지지율을 막 좌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쵸, 교육은. 그쵸. 쉽게 보거든요. 지금 원주, 춘천, 홍천, 평창, 양양 등 이렇게 5곳이 국제학교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히긴 했거든요. 하여간 원주도 들어가긴 해요 여기 보면. 그래도 국제학교를 네. 근데 이것도 안 됐어. 그리고 빠졌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저 제주도에 사실 저 국제학교가 있잖아요. 지정 네네. 권한이 있죠. 네. 근데 거기도 사실 지금 뭐 귀족학교 논란이 맞아요.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을 더 키우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교육부도. 아마 또 한다면은 국가 정책적으로 하지 지자체에 이렇게 딱 풀어주는 식으로는 안 갈 거다. 그렇죠. 차라리 국가에서 해서 뭐 강원도에 이게 뭐 공모를 통해서 지정한다 그렇죠. 뭐 이런 네. 거 그러니까 느낌으로 모든 가겠지. 지자체 적용으로 하지 네. 한 지자체만 주면 이건 반발 나오죠. 그다음에 자치조직권 특례도 빠졌다. 요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부지사 수를 뭐 늘린다든지 부지사 뭐 아무튼 이런 거 또 공무원 정원 기준을 이제 확충한다든지 이런 것도 빠졌고요. 또 도의회 의원 정수를 늘린다든지 네. 또
이게 이제 저번에 말했던 이제 상원처럼 만드는 거. 최소한 한 뭐 시군에서 뭐 한 명인가요? 두 명은 나오도록 한다. 그러니까 딱 균일하게 어떻게 균일하게 보면은. 일단은 보장을 해준다. 요것도 빠졌습니다. 지역선거 특례도. 또 의원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이건 전문위원들이죠. 이제 의원들을 이제 도와주는 네네. 뭐 정책을 만들 때 이거 확충도 빠졌습니다. 의원 한 명당 한 명, 그러니까 1대1로 맞추려고 했는데 빠졌습니다. 지금 아마 2대1일 거예요. 의원 2명당 한 명으로 붙이는 식으로 이것도 빠졌고 또 의회 사무국의 이제 기구와 정원을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자치적으로 이 특례도 없어졌습니다. 뭐야 그럼 자치 권한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앞에 쭉 얘기했던 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들은 막 이렇게 그쵸.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외에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행정의회 뭐 입법부에 대한 어떤 자치 권한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도 있을 것 같고 또 요거는 사실 뭐 저 폐광 지역 카지노 허가 권한 이양은 뭐 기대를 했을까요? 이걸 내 쪽에서도 이걸요? 빠졌는데 네. 이거는 뭐 근데 폐광 지역 안에서도 사실 뭐 논쟁이 있나요? 논쟁이 많죠. 그런 왜냐면 네. 정선은 있고 그렇지. 태백 영월은 거기가 문제인가요?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있는 데서는 얘기가 이게 또 너무 나눠지니까 분산되니까. 차이가 나눠지니까 아, 것도 또 있고. 인접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아니 뭐 어. 거기서 넘어가는데 뭐 20분? 그러니까 사실은 강원랜드 수익이 어떻게 보면 나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또 것도 하나 있고. 등장한다면 네. 또 그리고 또 지금 강원랜드도 사실 뭐 엄청나게 뭐 잘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된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쵸, 사실 그쵸. 뭐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요게 또 하나 여러모로 부담이 되겠네요. 지역 민심도 그렇죠. 그렇고 네. 도정부도 어쨌든 카지노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맞아요. 뭐 좀 이게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으니까 하여간 요거는 뭐 반영이 안 됐다. 네. 자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면 규제 완화 중심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대로 그네요, 진짜. 거의 대부분 경제 관련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를 보면 제주도와 비교해봤을 때 이런 거는 빠졌어요. 문화 관련이라든지 또 축산 수산 관련이라든지 의료 보건복지 또 교통 고용 노동 국토 계획 소방 안전 등 근데 이거는 거의 다 빠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규제만 넣었다. 차라리 그러니까 규제 완화만 넣었다 진짜 몰빵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진짜 도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다 빠졌다고 봐도 돼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안 와닿는 것도 있어. 맞아요, 맞아요. 이게 바뀐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사실 뭐, 맞아요. 뭐 기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당장 저희가 공장 지을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대단히 좋을 수도 있지 규제 완화. 근데 우리 같은 일반 맞아요. 어떤 생활인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다 이게 뭐가 바뀌는 건지. 그래서 김진태 지사가 이제 조만간 또 3차 개정안을 또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2차 개정안이었고. 네, 맞아요. 그래서 3차 개정안에는 좀 더 이제 산업 육성의 디테일이라든지 또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어떤 특례에 또 중점을 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2차 개정도 대단히 어려웠는데 맞아요. 여야 합의해가지고 정부 부처 설득하고 이게 과연 3차 특례 1년 안에는 될 것인가 또 내년에 총선 있거든요. 총선 맞아요. 앞두고 네. 이게 될 것이냐 사실 좀 불안합니다. 네. 하여간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분명 이런 좋은 내용들이 미리 들어갔으면 더 좋을 텐데 다방면의 삶의 질과 관련된 이런 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 담겨 있는 게 사실은 가치를 담고 그걸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슬로건부터 시작해서 딱 요 특별자치도의 어떤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있나가 여실히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또 마지막 하나 또 정리해보면 탄소 중립 등 지속 가능 발전 조문이 또 담겨 있다는 것이 이게 상당히 킹받는 부분이에요. 네. 이 법에서 보면은 아니 뭐 살림 다 이게 진짜 웃기다니까. 탄소 중립 녹색 자치도를 이제 조성한대요. 네. 그래서 환경 보전 협력 기금도 이제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뭐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쓴다는 거죠. 근데 뭐 이 협력 기금 자체는 강제성이 있도록 돼 있어요. 조성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는 거의 강제성이 없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린워싱 조항 아니냐.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탄소 중립 등 지속 가능 발전 조문 이제 좀 나와요. 네. 그 바로 밑이 이제 환경 영향평가 특례 막 이런 조문이야 전부. 막 기다렸다는 듯이 우죽수 나와. 막 나와. 요거 나와놓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환경 어떤 파괴에 대한 그쵸. 비판을 의식한 형식적인 조문 아니냐. 그래서 이 어쨌든 강원특별자치도 이 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의 어떤 좀 한 대목, 이 상징성을 좀 네. 보여주는 단락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편. 그렇다면 어쨌든 이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특별하게 자치하는 이 가운데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뭐가 바뀔 거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이번에는 우리의 미래를 좀 상상해 보면서 네. 희망편과
절망편을 한번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정우 씨? 먼저 희망편. 희망편이요. 네. 강원자치도의 희망찬 미래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근데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이제 강원 FC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랑 이렇게 비슷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저는 강원 FC 대해서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가고 싶었는데 방송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욕만 하고 갔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적중하고 있다는 것이. 네. 과연 김정호의 네. 예측은 희망편. 네. 뭐가 있을까요? 뭐가 희망일까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주시죠, 한번. 네. 생각을 좀 해볼까요? 일단 이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이름이 길어져요. 세 글자에서 아. 7글자로. 네. 그러면은 간판을 바꿀 때 더 도움이 될까요? 이름 바꾸는 게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농업 네. 출입을 하잖아요. 네네. 예, 강원도 농업기술원을 또 출입을 이제 하고 있는데 네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지난주인가 간판을 바꿨어요. 새로. 강원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으로 거긴 바꿨네. 거의 바꿨거든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거기도 그렇네. 그럼 싹 다 바꾸는 거네요. 그 아니, 관련 모든 기관들은? 강원도에 관련된 강원도 모든 뭐뭐뭐는 다 바꿔야겠네. 모든 공공기관 다 바꿔야 돼요 이제. 야, 그래서 그리고 교육청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네. 그럼 네. 교육청 관할하는 그 교육 지원청들도 다 바뀌어야 되고. 그렇겠죠. 18개 네. 시군에. 그러면 이제 지역의 이제 간판 업체가 대박 난다. 소상공인 살리기. 뭐야 이게? 이게 특수 지금. 희망편 제1로 꼽아주시는 게 간판 업체의 어떤 데모 특수 특수다. 살리기 이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름이 길어지고 그 그쵸. 덕에 간판이 바뀌고 그럼요. 그래서 간판이 원래- 소상공인이 살아난다. 이거는 또 간판업체뿐만이 아니라 홈페이지 바꿔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홈페이지 관련된 업체도 있을 거고. 네. 어쨌든 이 이름이 바뀜으로써 이제 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원래 공공기관은 웬만해서는 안 바꾸거든요. 차라리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돌려서 매길 거면은 하여간 네, 정모 씨가 생각하는 희망은 또 이런 게 하나 있다. 당장이네요. 이건 당장 눈에 보일 수 있는. 지금 당장. 네. 이건 뭐 나중에 강원특별자치도 망하든 말든 일단 당장은 아니, 그럼요. 효과를 거두는 거야. 만약에 망한다? 그러면 다시 강원도로 바꿔야 되잖아. 뭐야 이게? 그때 바꿔놨다고 또 다시 바꿔야 바꿔. 아니 아까 뭐 강원 FC 자기가 안 좋은 소리만 했다고 그러더니 돈이 2배로. 즐기네 즐겨 안 좋은 소리 하는 걸 즐기는 것만 지금 매기는 거를. 하여간 저는 그래도 좀 그래도 가능성 있는 거 얘기해보면 그래도 명색이 뭐 탄소 중립 얘기하고 지속 가능 발전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도 국내 최초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자치도로 좀 자리매김하는 국내 최초. 우리 강원도가 말이죠. 좀 그죠?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물론 지금 조항만 보면은 네. 굉장히 역설적이긴 합니다만은 또 살림 다 안 깎아 먹으면 다행이긴 합니다만. 네네. 근데 또 녹색 성장하려면 강원도만 한 데가 없어요. 전국에서. 일단 그쵸? 자원은 좋아. 네네. 살림 많고 그쵸. 이 살림을 뭐 베고 이런 게 아니라 활용해서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저번에 저희가 원주통신 때도 저 한겨레 김상철 그 나라살림연구원 그 연구원이 기고했던 글 소개해드렸잖아요.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비용을 이렇게 이익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보전을 통해서 이제 편의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이 환경을 보존한 대가로 우리한테 뭘 줘라, 인센티브를 달라. 맞아요. 그런 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다른 데는 다 개발하겠다고 난리를 맞아요. 치고 있는 다른 지방 정부들 우리는 자치권을 얻었으니까 이 자치권에 맞춰서 우리의 특색을 살려서 정말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그런 녹색 성장의 자치들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김진태 도지사가 딱 멋있게 선언을 하면은 맞아요. 정말 주지사처럼 멋있게 보이지. 안 그러겠어요? 네. 이야. 옷도 약간 타이 안 하고 그럼. 타이에 노타이에 청바지. 청바지에 아주 캐주얼하게 나와줘. 바로 대권 주장하는 거냐. 다음날 바로 리얼미터 한국갤럽에서 바로 대선 여권 대선 주자 바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러니까 거지. 한국의 탄소 중립 선도한 그러니까. 강원특별자치도 포브스 선정 차세대 지도자 100인 안에 든다고. 바로 다보스 포럼 가는 거야. 그럼. 그러면은 유래를 찾기 힘든 사례라고요. 그레타 튠베리랑 대담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매기는 거 같네. 근데 간판업체 살리기랑 뭐가 달라 이게? 뭐가 다를까? 우리 김진태 도지사도 아니 뭐 어쨌든 특별자치도를 뭔가 보여주겠다 그랬잖아요. 네. 이런 걸 좀 보여주시면 그쵸. 박수를 받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은 정말 응원할 수 있다. 정말 이건 희망적인 거다. 우리 강원 도민들도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두 분 이렇게 하나씩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네. 한번 희망의 회로를 아 좋아요. 좋아요. 네, 돌려보면은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처음 제기됐던 그러니까 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처음 제기됐던 게 평화와 관련된 어떤 아젠다였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문에서 많이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게 있긴 있어요. 뭐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 이런 종합계획 수립의 내용 중에 하나가 어쨌든 국제 교류 평화 기반 조성 및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이 여기 종합계획의 수립에 들어가야 된다. 아 그래도 남북이 협력에 네. 대한 거는 뭐 명시가 돼 어쨌든, 있다. 네, 빠지지 네. 않고. 근데 그런 것들을 더 잘 살려서 네. 이 평화 무드에서 네. 어떤 강원도만의 네. 이점을 살리면서 그 한반도의 유일한 그 남북이 다 있는 도 아닙니까? 분단도잖아요. 네. 분단도. 강원북도 있지 않습니까? 강원북도. 설마 무슨 주장을 하시려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내친 김에 뭐요? 우리 예전에 혹시 안 배우셨습니까? 그 뭐요? 통일로 가는 길 중에 그 과도기에 연방제 잠깐만요. 밀고 올라가자고요? 북진인가요? 하나의 통일 방안 중에 하나. 방안 중에 하나로 아. 이렇게 연방제로 해서 먼저 강원도에서 해보자. 그거 왜 이북의 논리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고려 연방제 말고. 고려 연방제 말고 강원 연방제. 깜짝 놀랐네. 고려 연방제 하시는 강원 거예요. 연방제. 그게 어쨌든 어차피 강원 스테이트가 된 마당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쨌든 그런 남북 통일 자치도로 야. 가보면 어떨까? 남북 통일 평화 자치도로. 네네. 야. 그러면 이렇게 동독 서독처럼 우리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베를린이 한가운데 그랬던 그러니까 것처럼. 베를린처럼 어쨌든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바로 그걸 합치는 건 또 이게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립지대. 네, 중립지대처럼 그야말로 그 한반도 안에 홍콩처럼 한국의 홍콩이. 뭐야 그러면은 남북의 뭐 홍콩까지 이렇게 남북 홍콩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일국 삼제야 뭐야? 뭐야 이게 어떤 하나의 고려 하나의 고려 하나의 조선. 하나의 코리아. 네, 그러면은 저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아 저쪽도. 그쵸? 근데 이북에도. 그럼 우리 진태 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그럼 이제 그 남북 평화 특별자치도 이제 초대 주지사 진짜 주지사 자체 투표? 주민 투표로 뽑아. 주민 투표로? 남북 주민 투표로 해. 네. 이게 민주주의를 또 전파하는 거야. 그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다 전파하자고. 저분들 투표를 해보세요. 하긴 해요. 하긴 하죠. 방식이 좀 낯설 거야. 뭐야 이게. 근데 하여간 네. 야 그러면은 자 지금 북강원도가 강원도 북한 쪽이 2개 시에 15개 군이거든요. 우리 18개 시군하고 합치면은 18 더하기 17 하면은 35개 시군으로. 야 메가 거의. 그러니까 35개 정도면 진짜 주로 가야 돼요. 이러면은 만약에 초대 도지사가 나와요. 네. 그럼 이제 만약에 오전 9시쯤에 원주에서 행사가 있었어. 근데 오후 2시에 어디 뭐 원산에서 행사를 해야 돼. 끝이야 그러면. 어디에 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플라이 강원 플라이가 원산공항을 또 이용해. 플라이 강원. 강원도 살리고 강원도 안에서의 철도 뚫어. 그쵸. 그렇지. 네. 이미 뭐 원산까지는 야, 어느 정도 실마리 나오고 됐다. 있어. 야, 봐봐요. 이거다. 이게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니까. 300만 인구예요. 그리고 야. 저 북강원도도 지금 140만 인구여가지고. 그러니까요. 야 그리고 간판도 또 한 번 바꿀 수 있다. 남북 평화 남북 평화 특별자치도 강원 아니면 붙여가지고. 이거 V자에서 끼워 넣어야 돼. 자리가 없어. 건물 캐릭터 이름도 바꿔. 이름도 남북이 바꿔. 강원이 특별히 다 나와. 평화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쨌든 여기 특별자치도에 그러니까 금융과 관련된 어떤 그런 목표들도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한국의 홍콩이 또 아시아 금융의 허브 아닙니까? 이게 홍콩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 홍콩의 현재 상황이 지금 좀 그렇긴 한데 그렇게 되면 또 안 되고요. 네. 나이가 뭐 얘기해요. 우리도 네. 100년 뒤에 쉽게. 반환하겠다. 반환해서 민주주의 보장해주고 쉽게 해달라. 그렇게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간
이럴 거면 희망편 뭐하러 했나 싶네요. 근데 아니 근데 어쨌든 이런 상상을 또 발휘할 수도 네. 있다. 이렇게 네. 되면 좋겠다. 이래야 진짜 와닿을 것 같아. 희망적이네. 이래야 특별자치도 했다. 정말 이게 제대로 했다라는 생각이 네. 들 것 같고 또 하나 이 막간을 이용해서 약간 저 소소한 하나의 희망을 네. 하자면 우리 기왕 특별자치도도 된 김에 네. 우리 또 위상에 걸맞게 네. 우리 강원 FC 전용 구장도 하나 지어줄 법하지 않나 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자치도 됐는데 이제 특별자치도인데 전용 구장이 없는 게 말이 되냐. 그러게요. 근데 아까 위에 뭐였죠? 그 네. 무슨 특구? 아, 첨단 과학 기술 단지나 맞아요. 아니면 뭐 여러 특구들이 국제 있죠. 국제 뭐 교육 특구도 학교나 있고, 예. 뭐 이런 거 한다고 한 곳은 너무 많았잖아요. 그쵸. 우리 제발 우리 시켜줘. 아. 했는데 과연 강원 FC 전용구장 짓는다고 하면 아 춘천 안 오네요. 춘천이요? 네. 아니 뭐 육동안 시장에 뭐 준비는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돈이 없나? 돈이 없어요. 원주도 준비는 됐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돈 얘기만 나오면 조용해지더라고. 맨날 다들 강릉도 그렇고. 다들 준비됐어? 갈까? 아니 그래도 오란 얘기는 아니었고. 그래도 도비는 좀 줘야 되지 맞아요.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지어졌으면 좋겠다. 맞아요. 지어지면 좋죠. 잔디가 지금 좀 고쳐졌더라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저 송암이. 네. 왜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좋아졌는지. 근데 이게 시즌 중간에 이렇게 좋아질 거였으면 그러니까. 왜 시즌 초반엔 좋게 못했을까? 아쉬움이 계속 남게 된다. 네. 참 아쉽네요. 근데 네. 이제는 강릉에서 또 경기를 하니까. 한 경기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이제 후반기는 거의 다 강릉에서 하잖아요. 아니 그럴 거면 진짜 미리 행복도 있다 약간은. 아니 그러면 일부러 약간 상대팀을 견제하기. 우리가 누굴 견제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러고 강릉 가서 연승하면 또 춘천 책임론 그러니까. 불거지고. 맞아요. 강릉으로 또 전용구장이 또 쏠리겠죠. 하여간 그럴 수 어디라도 있죠. 지었으면 좋겠다. 네. 원주도 좋고요. 좋네요. 네. 이런 세드는 희망편. 네. 이었네요. 희망편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희망편. 네. 강원 특별자치도가 이렇게 잘 되면 네. 뭐 기대가- 탄소 중립도 할 수 있고 기대가 되네요 아주. 네. 그다음에 간판 업체들도 살아나고 기대가 그다음에 됩니다 아주. 남북도 통일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강원특별자치도 절망편.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강원특별자치도 사실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번에 희망편을 했으니까 절망편을 한번 좀 해보면 네. 어떨지. 네. 일단은 네. 정우 씨는 지근거리에서 보시기도 했으니까 김진태 도지사 믿습니까? 저요? 네.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곤란한가요? 네, 좀? 곤란합니다. 그죠? 그래서 네. 뭐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못 믿겠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요. 맞아요. 도지사의 또 나름 또 이제 불도저 행보, 또 어떤 네. 공안 검사의 이미지, 또 국회에서 보여줬던 이미지, 그쵸. 이런 것들이 네. 약간은 좀 음. 불안불안하다. 네. 그리고 또 좀 미안한 일도 있기도 했고. 그러니까. 네. 그쵸. 그래놓고 네. 나중에 사과도 약간 번복했잖아요. 맞아요. 좀 네. 미안한 일 아니었다 알고 보니 네. 약간 뭐 이런 느낌. 불안해요 이게 컨트롤 네. 타워로서.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도지사의 권한은 너무 막강해진다. 거의 주지사급이 맞아요. 되는 상황이다. 이게 과연 나 정말 맡겨도 될까? 권한을 믿고 맡길 만한 네. 브레이크는 없는데 이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도의회의 권한이 그만큼 강해진다든지 맞아요.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도지사만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독재로 나아갈 수도 있나. 김진태가 그러니까요. 독재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김태 지사가 독재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누가 되더라도 독재로 음. 치닫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근데 있는. 제가 이걸 또 좀 본 게 있는데 이게 네. 어쨌든 정부에서도 너무 도지사한테 뭘 많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나눠주면은 정부도 관리하기가 좀 힘드니까 전부 도지사한테 주려고 하는 게 좀 보였던 게 뭐였냐면 그 교육청에서도 이제 교육특례를 몇 개를 냈는데 이제 교육부랑 행안부에서 이제 반려가 된 EU 같은 게 내려온 게 있었거든요. 근데 EU가 보면은 다 이거는 뭐 이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도지사의 권한이다. 영역이다. 도지사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교육감이 할 게 아니다. 그렇게 또. 그러니까
교육감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되지 자기가 뭘 권한을 하고 할 게 없다. 교육 관련 행정인데도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2의 민병이를 우려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진보 교육감을 견제하려는 조치 아닙니까? 지금 진부도 아닌데. 혹시나 미래를 대비해서 뭐 10년 집권할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밀어주는 그 그러니까요. 뉘앙스가 좀 보인다. 그냥 견제 장치가 없는 것이 물론 도지사 권에 막강만큼 나중에 책임론도 더 잘 불거지겠죠. 결국 도지사가 다 망쳤다. 그쵸. 그래서 일자일자 얘기했죠. 어쨌든 고통받는 그 4년이 아무래도 우려되기 때문에 물론 김진태 지사 사람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달라졌다 자기. 달라졌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나 언론에 나온 거만 봐서는. 근데 뭐 달라졌다니까 다른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근데 우리가 사람의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으니까. 그쵸. 맞아요. 네. 우려는 된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아쉬운 것 같으니까 의회 권한이 그만큼 같이 좀 높아졌으면 하는 아쉬움. 네. 근데 뭐 의회 권한 높아져도 뭐 다 거수기들인데 뭐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간 그 다음에 네. 또 이것도 저희가 예전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 특색 없는 자치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봐서는 일단 맞아요. 조문도 규제 완화 어느 지자체든 다 넣을 법한 네네. 얘기들로 가득해 있어요. 물론 그 서러움은 알겠어. 네. 그동안 당해왔던 어떤 저희도 접경 지역 가면은 거기 주민분들 가끔 그쵸. 만날 때마다 듣는 얘기를 들어보면 네. 정말 거기 힘들거든요. 지금까지 맞아요. 뭐. 질곡의 역사였어요. 정말. 근데 그러다 보니 이게 약간 반작용으로 우리도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해보자. 이거가 약간 실패해도 해보고 실패하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가 볼 때는 약간 지역 언론 포함해서 지역 정가 포함해서 약간 거의 광기에 가깝다. 지금 상황은. 약간 너무 요거에 막 몰아붙이고 있어 너무. 반대 여론을 얘기하면 안 될 것처럼 약간 맞아요. 거의 뭐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되는 반대하면 거의 공산당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규제 완화 이후에 추진되는 행정 절차들은 과연 제대로 되겠는지 법도 잠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이게 그냥 규제를 다 그냥 아예 없애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권한이 이제 도로 이양된 거지. 어쨌든 이런 뭐 환경 영향 평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들 다 해야 돼요. 어쨌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만약에 이게 그 절차에 따라서 통과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또 비판의 화살이 적경지역이고 해준다 그러더니 또 왜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는 계속 경제 관련, 경제 논리로만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이 특별자치도는 경제 때문에만 하게 된 것이냐. 그렇게 하기에는 이 특별자치도라는 건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문화라든지, 네. 의료, 보건복지. 맞아요. 이런 거 취약한 부분이네. 또 강원도가 이런 걸 대폭적으로 먹어줘. 아니 뭐 도립 미술관 이런 것도 지금 네. 없지 않나요? 지금 강원도에? 없죠. 이런 거를 뭐 지어볼 수 있는 특례 이런 것도 하나도 없잖아. 이런 맞아요. 거. 보건복지 관련해서 뭐 의료원을 지원한다든지 공공의료원. 제가 진짜 아쉬운 게 이거예요. 왜냐면 그또 전문가잖아. 제가 공공의료원. 전문가입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제가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어쨌든 기사를 쓰잖아요. 네. 쓸 때 이게 특별자치도에서 쓰려면은 정치부 아니면 경제부밖에 못 써요. 사회부가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그렇네. 소재 자체가. 왜냐면 특히 저는 이제 보건복지나 아니면 의료 아니면 농업 이쪽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어쨌든 강원도는 병원 수도 적고 그다음에 이동거리도 길고 그다음에 구급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급차에서 사망하시는 분도 가장 많아요. 전국에서 거의.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뭐 막 각 시군에서 조례로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뭐 의료원이나 뭐 의료기관한테만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지금 의료원들도 지금 뭐 1년에 뭐 거의 몇백억씩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인건비도 못 줄랑 말랑 하는데 뭐 그럴 수가 없는데 이거를 그러면 강특도가 됐을 때 조금 더 도 차원이나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거. 네.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는 거. 지금 우리 도민들이 네. 가장 사실 맞아요. 필요한 게 하나가 보건 네. 의료 분야 아니겠어요? 당장 우리가 구급차 타고 그러니까. 만약에 실려간다 하면 어디 갈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뭐 기사 보니까 네. 양양이가 속초에서 이제 맞아요. 헬기인가 타고 원주 왔는데 이제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뭐 앰뷸런스 타고 왔다. 앰뷸런스 타고 왔는데. 그러니까 헬기 지금 강원도에 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원주 세브란스밖에 없고 닥터 헬기가. 닥터 헬기는 원주 세브란스밖에 없고 그다음에 영동 지역에 만약에
사고가 크게 났어. 그럼 갈 수 있는 데는 강릉 아산밖에 없어요. 고성, 양양, 속초, 동해는 다 강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산이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냐고. 아산은 다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아산에서 안 된다? 그러면 2시간 넘어서 원주 세브란스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게 요새 뭐 저 앰뷸런스에서 사망하는 게 너무 많다. 서울에서도 그쵸. 계속 돌다가 강원도는 진짜 그게 뭐 헬기에서 사망할 수도 있고 있어요. 그쵸. 맞아요. 워낙 장거리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공공 의료를 확충하는 정책도 충분히 이 강특법 이 자치권을 이용해서 가능할 텐데 그런 것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의료에 또 같이 포함되는 게 어떤 산부인과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죠. 산부인과, 네. 소아과. 그렇죠. 또 뭐 소방 안전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소방 관련해서 맞아요. 강원도가 출동 거리가 가장 길다는 뭐 보도도 본 것 같아요. 이 소방차에 그런 홍천- 거에 대해서도 홍천 이런 데는 커버. 군 안에서도 1시간 반씩 걸려요. 홍천구는 웬만한 씨가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맞아요. 홍천군은 뭐 서울에 뭐 6배인가? 러시아야 러시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의 러시아. 근데 또 그리고 특히 강원도에 산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화재 사고가 되게 크게 이제 맞아요. 번지잖아요. 하다못해 산불 화재 진압용 뭐 헬기라든지 진화용 헬기 뭐 이런 것도 사실 확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네. 이런 게 과연 들어가 있느냐. 고용 노동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열악한 어떤 노동 환경 이런 걸 생각해서 뭔가 생활임금을 강제하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도차원에서 지원하고 강제할 수 있는 뭐 그런 조례도 가능할 텐데 이런 아이디어들 없이 굉장히 진부한 지금은 저희가 근데 이게 절망평하니까 말이 굉장히 아주 신나서 많아지네. 야. 문득 자각했는데. 아니 그리고 네. 되게 차분해졌어. 그리고 되게 약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 이건가요? 네. 그러니까 특색 없는 자치도로 자처를 하게 됐다 지금 전락하는 것을. 그러다 보니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전북에서도 지금 특별자치도 만든다 그러고 경기도도 지금 북도 맞아요. 나눠가지고 하겠다고 충청 북도도 하겠다고 이럴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강원도. 아야 우리도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저거 우리 맞아요.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스스로 특색 없게 만들어 놓고서 우리만의 특별한 정말 강원도 자치도를 만들었으면 아 뭐 하세요? 경기 북도만에 뭘 하세요? 쟤네가 뭘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거만 잘하면 되지. 우리가 우리만의 그걸로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오직 경제 논리로만 막 파이 나눠 먹기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민감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 전라북도도 하고 싶은데 그거 뭐 어떻게 막을 거야? 하고 맞아요. 싶다는데 맞아요. 네. 강원도가 하고 싶은 만큼 전라북도도 하고 싶고 경기 북도도 접경 지역이니까 하고 싶을 거고 다 그런 텐데 그런 걸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할 게 아니라 우리만의 특색을 어떻게 살릴 맞아요. 거냐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가 이게 슬로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랬을 때 그럼 물론 여기에 더 자세한 어떤 종합 계획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저는 약간 그 원주의 반도체를 바라보면서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어떤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래라고 아니면 신산업이라고 했을 때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은 그냥 들어가 있는 느낌?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럼 강원도가 가진 어떤 지형적 특성에서 아니면 강원도에서만 특수하게 나는 어떤 광물이라든지 아니면 강원도에서만 육성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야를 더욱더 면밀히 육성을 해서 그걸 더 미래 산업의 가치로서 확산해 나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런 다양한 특례들을 적용하겠다. 이런 것들은 몰라도. 반도체가 제일 뜬금없어 근데 사실. 그니까요. 그냥 뭐 바이오 이런 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뭐 그런 거는 차라리 이해가 돼. 근데 나 잘 모르 반도체는 뭐 어떻게 나오나 그러니까 아이디어인지. 뭐야? 아니면 차라리 뭐 강원도가 노령 인구가 많다거나 네. 아니면 1인 가구가 많거나 그리고 또 1인 가구의 이동 거리가 너무 길거나 이런 것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떤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의료기기라든지 아니, 모빌리티가 될 수도 모빌리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건 이해가 돼. 네. 아니면 1인 가구에 최적화된 어떤 주택을 새롭게 좀 설비하는 그런 다양한 산업적 어떤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반도체는 근데 땅도 없어, 네. 물도 없어, 전기도 없어. 원래 하던 것도 아니야. 다 없는 상황에서 왜 하겠다는 거야? 뭐 활용할 수 있는 게 하나도 그러니까 없는데. 차라리 그럼 아니면 뭐 학술적 인프라가 있어 이런 것도 아닌데 반도체 얘기를 또 너무 많이 했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뭐 저희가 예전에도 하도 욕을 많이 해가지고 계속 우려가 됩니다. 네. 자. 하여간 그렇게 특수형 자체도 전락될 것도 절망적인 상황일 것이고 또 뭐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우리 강원도의 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산림
맞아요. 생태, 네. 자연. 우리 저 슬로건 저 네. 월드컵 할 때도 이 자연을 정말 대단히 강조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하늘 내린 저 인재. 아, 그쵸. 네, 그러고 보니 인재는 어땠어요? 잠깐. 아, 인제. 하늘 내린 하늘 내린 인제가 인재인가요? 제가 네. 인제를 갔는데 그 인제가 DMZ 평화생태공원이었어요. 저희가 머물렀던 숙소가. 네네. 근데 거기를 가니까 이 강원도의 생태가 왜 중요한지를 좀 알 수 있었던 게 거기는 풀을 잘 안 깎아요. 그러니까 사람 다니는 뭐 인도나 이런 데는 좀 깎지만 나머지는 그냥 풀을 다 놔둔단 말이죠. 최소화한다. 최소한으로 깎고 풀을 깎더라도 이제 물론 예초기로 깎는 게 아니라 낫으로. 야. 일일이. 네, 왜냐면 오. 이게 그 풀 속에는 이제 꽃도 있겠지만 거기에 알을 까는 벌레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벌레들을 위해서 풀도 많이 아깝고 그러니까 그런 뭐든지 이렇게 뭐 최소화해서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근데 사실 그런 곳이 강원도에 있는지를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게 어쨌든 강원도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쵸. 강원도가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거를 많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강원도는. 네. 본인 스스로의 본인 스스로가 어떤- 좀 창피해하고 강원도는 산밖에 없지를 너무 창피해. 오히려 우리의 장점이었는데 니네 산도 없고 삭막한 빌딩 숲만 맞아. 있지. 빌딩숲 너네 뭐 반딧불 본 적이나 있냐? 미세먼지에 아주 그냥 막혀가지고 어떻게 사냐. 아니 그리고 근데 그런 게 실제로 맞는 게 그러니까 원주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분들께 여쭤보면은 원주 안에 있는 사람의 대답과 원주 밖에 있는 사람의 대답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주 밖에서 원주에 오시거나 아니면 원주에 대해 얘기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원주의 최고의 장점은 자연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연.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원주가 의외로 그럼 캠핑과 관련돼 있는 곳이 굉장히 시설이 많이 돼 있다고. 그래서 문막 쪽에도 네. 카라반 주차장 지으려고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강점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거를 너무 이제 규제 안으로 가버리니 결국 강점을 못 살리고 생태도 망가질 수도 있고 산림이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의 강점이 있었는데 네. 없었습니다. 또 거기에 지은 이렇게 공장 기업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원주 반도체 네. 질 데 없다. 뭐 산을 깎아서라도 짓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도 저는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어딘가요? 공원수장이 되게 많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물도 뭐 소양강 댐에서 뭐 수로를 뚫어가지고 끌고 온다. 도와준대. 이씨 무슨 도와준대. 준다. 막 충주댐에서 끌고 오고 소양강 댐 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 다 그렇게 우후죽순 자원을 끌어다 쓴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결국 고갈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 발전하겠다고 명시해놨잖아요. 탄소 중립하겠다고. 그 핵심이 뭡니까? 우리 뭐 국인 씨가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그 정을 낭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쓸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내가 땡겨 쓰지 말라 이거예요. 가불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도 말이죠. 맨날 레드불 먹고 이러면서 땡겼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문행처럼. 많이 땡겼으시는 건. 아 이제 30 다 돼가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레드불 안 먹고 밤을 새면 모를까.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데미지로 와요. 그렇죠. 약간 겪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잘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산을 깎아서 공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우 씨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잘 안 돼요. 근데 다시 산을 지을 수는 없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는 아주 뭐 뜨거운 감자지만 오색 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설악산 물론 뭐 거기를 이제 주민분들이 산업적으로 개발하고 싶은 욕망이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 관점도 사실 우리가 꼭 산을 그렇게 다 올라가야 되냐 사실은 그냥 보자. 그래서 인간주의적인 관점이니까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애인분들은 비장애인들은 등산할 수 있는데 장애인은 못 올라가기가 케이블카 필요하다. 저는 역으로 굳이 비장애인도 올라가야 되냐 산을 그렇게까지 다 굳이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산만 올라가면 되지 않냐. 굳이 그렇게 자연으로 어떻게 보면 보호되고 있는 곳까지 우리가 굳이 다 가서 소위 말해서 산을 정복하는 그런 걸 해야 되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에도 리미트는 걸려야 되는 거 아니라는 저는 생각이거든요. 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로 한 것도 욕망에는 리미트가 걸려야 된다는 생각이 이 산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런 관점이 대단히 필요하고 그런 게 없다면 정말 절망편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다.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될 것이다. 맞아. 그 뭐지 포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절망편, 희망편 해가지고 뭐 불나고 막 철순의 강아지가 막 눈 색이 달려 있고 여기.
그러면 안 된다고. 아주 혼종이 되죠, 끔찍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 종합을 해보면 이 절망들이 다 켜켜이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나중 가서는 우리 이거 왜 했냐? 아, 그러게요. 왜 바꿨는지 아는 사람, 물어본 사람 이러면 아니면 진짜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네.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내일 만약에 바뀐다라고 바뀌는 거 알아 물어봤을 때 알아라고 할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들어봤다고 할 수 있어. 뭐 인스타 네. 같은 데 가끔 뜨거든요. 그쵸, 600년 만에 바뀌는 강원도 이러면서 막. 근데 뭐가 바뀌는지. 이름만 그쵸? 바뀌는 거야. 네. 뭐야? 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정말 체감을 하고 실감을 하려면은 아까 그 희망편에 좀 그런 네. 경로대로 좀 가주셨으면 좋겠다. 절망편으로 가게 된다면 안 좋은 쪽으로 또 사람들이 이해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몰랐는데 이런 걸로 알게 돼버려. 절망으로 알게 돼버리면은 맞아요. 이게 곤란하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 그리고 또 네. 네. 아까 희망편에서 강원 FC 얘기했으니까 순위 상관으로 좀 가볼까요? 네. 아, 절망의 마지막 또 절망. 강원 FC로 댓글을 가보면 맞춰서 네. 해보면 전용구장은 자취하고서라도 네. 전용구장도 없고 강원 FC도 네. 일부에 없고 일부에 강원 FC의 자리가 2부에도 없는 거 아니야? 2부에 아니 2부에서 3부 강등은 없어. 그래도 아니 2부 떨어진 아. 김에 떨어진 김에 도의회에서 어차피 잘 하지도 못하는 강원 FC 아 고심 끝에 전액 삭감. 그러면 그러진 않겠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전용 구장 없이 강원 FC가 강등까지 당하고 2부 리그에서 이제 생활하게 된다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네네. 맞아요. 아, 그런 일은 특별자치도 시대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 절망편이 네. 정말 할 얘기가 많았네요. 그러니까 이 절망의 부디 정말 그냥 우려. 네, 이게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강원특별자치도 덕담 한마디. 어떨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으세요? 뭐 한마디씩 해볼까요? 네. 마지막 덕담. 강원 덕담. 강트가 어디 한번 강태가 덕담 한번 해주세요. 강특도야. 강특이 근데 이름이 뭐야 도대체? 나 이거 출발하는 날부터 기분 잡쳤겠지만 그래도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란다. 새겨들어 다 이게 이게 다 우린 뭐 강특도 안 해본 줄 알아. 우린 뭐 개발 안 해본 줄 알아. 그래도 저는 사실 뭐 어쨌든 이제 600년 만에 바뀌는 거다 보니까 강원도가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니까 사회부가 좀 더 바빠질 수 있게 또 강특도가 아주 또 다채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사회부가요? 네, 사회부도 아주 계속 좋은 일이에요. 갑자기 막 사회부가 바빠진다. 그러면 좀 강원 강특도엔 좋은 일 아닙니까? 강특도 뭐 공사 업체 비리 그런 쪽은 아니면 뭐 산림 과도하게 파괴. 훈훈한 기사가 안 나오네. 사회부는 안 바빠야 돼요. 경제부가 바빠지고 경제부가 좀 바빠지고. 정치부가 바빠지고 좀. 문화부도 좀 좋은 쪽으로 그쵸, 바빠지고. 문화부도 그쵸, 바빠지고 그쵸. 예. 사회부는 조금 노는 걸로 본인이 놀고 싶어. 그니까 놀고 싶습니다. 저도 좀 놀아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마디. 네. 강트가 네. 도지사 말 잘 듣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커야 한다. 또 있지만 도민들 말을 좀 잘 그쵸. 듣고 맞아요.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라는 맞아요. 말. 제발 10년, 20년 뒤에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개명하지 말고. 경영하지 말고 잘 좀 됐으면 좋겠다. 이름이 아주 빛났으면 좋겠다. 네. 뭐 그 정도 덕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저도 강트가 네. 어른들 말씀 너무 새겨듣지 말고 어른들 말. 어른들 말 너가 잘 자랄 수 있는 길을 따라서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향으로 한번 돌아오는 것도 어떻겠니? 잠깐만요. 그 말은 고향이 어딘지부터 일단 갑자기 수도 천도를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갑자기 천도를 갑자기 고향으로 한번 돌아오는 아,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집 나간 자식이 한번 오는 것도 네. 나쁘지 않죠. 아니 뭐 100몇 년만 아닙니까? 그쵸. 돌아오면 100년 넘었죠. 그쵸. 네. 이것도 서적하건 갑자기 마무리로 민감한 얘기를. 그러니까 강특이가 머릿속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네, 한번 잊지는 네. 말아줘. 뭐 내일부터 좀 잘 네. 출발을 해서 잘 순항했으면 좋겠네요. 좋아요.
또 오랜만에 저희 셋이 모여서 이렇게 강특도 얘기를 해보니까 네. 저희 네. 극과 공놀이 외에 다른 코너로 얘기한 건 거의 처음 아닌가요? 네, 그리고 또 정호 그러게요. 씨가 오늘 전문성을 아주 또 농업 분야, 그니까요. 보건 의료 분야에서 또 네. 살려주셔서 다음에 아예 이 주제로 가도 되겠어요. 오. 네. 그래요. 아니 뭐 속초 의료원 네. 얼마 주면 가냐 뭐 이런 느낌으로 아. 네, 공공 의료원 문제를 좀 도발적으로 속초 의료원. 짚어보는. 네. 근데 뭐 뽑긴 뽑았으니까. 그쵸. 네, 그쵸, 그래서 네.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고. 맞아요. 하여간 네. 그런 얘기를 좀 다뤄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좋아요. 네. 아, 정호 씨 자주 나와 주십시오 좀. 춘천과 원주. 제가 근데 아, 생각보다 자주 가깝잖아요. 나와요 지금. 아 그렇네. 저 춘천에 있는데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아, 지금. 그래요? 아주 네. 기쁜 일 아닙니까? 아 그러면 뭐 앞으로도 네. 네, 좀 계속 좀 이렇게 찾아주실 출연,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또 다음 주는 정호 씨와 함께 아 다음 주부터 세기를 막네요. 아 알겠습니다. 저 지난번에 저희가 방곡관설동 그렇죠. 빅데이터로 알아본 맛집을 네, 한번 맛집 20선을 했죠. 네. 후후요. 롯데리아도 있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단구동 맛집을 한번 네. 선정해 보면 어떨지. 이번에는 딱 10곳만 꼽아볼게요. 맞아요. 것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좋아요. 10곳만 맞아요. 딱 알차게 꼽아서 한번 또 우리 미식가 정호 씨의 그러니까요. 저 원래 원주하는 척 대표 미식가였잖아요. 받아보도록 하죠. 제가 근데 단구동을 잘 몰라서. 어차피 저희 또 상상으로 해요. 이런 맛일 것이다. 맛을 네. 원래 머릿속에 그려져야 진짜 맛집입니다. 아, 그쵸, 그쵸. 그래서 나중에 네. 한번 저희 실제로 가보기도 하고 그런 네.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76회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정재. 김종호였습니다. 모두 안녕. 강득도 안녕. 내일부터 화이팅! 화이팅!